이 땡땡땡만 모르는 경제 위기라는 제목인데요. 전셋값 급등에 가계빚은 늘어만 가고 사상 최악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민생 경제가 팍팍하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2면에 실렸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누구만 모른가 했더니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제목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전셋값 폭등에 대해선 대책을 협의해서 곧 발표하겠다. 하지만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자본이 유출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도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책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결국은 위기나 우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고 우리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님은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자영업. 전문직이긴 하지만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건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저희들 변호사들 숫자 많아지는 것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많고요. 저희 변호사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변호사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늘상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는 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늘상 어렵다, 저축할 돈이 없다, 나간 돈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빚이 최근에 늘으셨습니까? 저는 빚을 갚아가고 있는 추세라서. 빚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빚이 좀 늘으시나요? 네, 빚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빚이 없다가요. 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빚도 올라가고, 즉 저녁 이후 6시 이후에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 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좀 빚이 어떠세요? 저는 빚도 많고, 네. 신세진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희망.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로또에서 당선되실 줄 아세요? 로또요? 로또 안 삽니다. 근데 산 적이 있어요. 안 산다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좀 찔리네요. 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경제 우리나라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연동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75%입니다. 전체 GDP에서. 25%가 내수예요, 내수. 그런데 내수가 잘 돌아가는 나라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요. 근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 경제가 다운되고 침체되잖아요. 영향이 바로 오죠. 그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이제 풀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풀고 이제 규제를 풀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이제 그와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체감 지수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지금 100여일 동안 내놓은 정책 자체가 15개 정도 상당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놨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약 59%, 60% 정도가 이것은 일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온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이제 지나야 되는 건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좀 지나고 나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 금리를 이제 인하시키고, 그죠? 부동산 정책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즉 빚내서 집을 사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대출을 할 때 그 기준을 지금 소위 말해서 DTI와
뭡니까? LUV? 전문 용어. 예. 그것을 조금 더 관리하고 LTV. 예, LTV. 조정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금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최경환 노믹스에 관한 효과성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다. 조금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한 다음부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나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항상 불만 있고, 항상 문제가 됐는데, 그럴 때마다 경제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정권에 화살이 돌아가는데, 일반인들, 서민들은 그 경제 정책을 갖고 정쟁에 활용을 하기보다는 서민? 조금 그 문제,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권이 좀 합심을 하는 게 좋지 지금 않을까.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게 외환위기 거치고요. 우리가 이제 금모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왔다가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네. 그거 사건 나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가 언제 경제가 좋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연령대별로 생각한다 그러면 20대는 아마 느끼지 못했을 거고 한 30, 40대들은 내가 어렸을 때 경기가 좋았어. 그게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말기. 요 시기가 우리나라 경제 제일 좋았을 때예요. 그 이상 좋을 때가 이제 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2%, 3% 정도면 만족해야 됩니다. 거기 옛날에 고도성장 7%, 8% 이거는 남의 얘기고요. 그게 저소득 지금 중진국 이하 개발도상국에 가능한 얘기지 선진국에서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아요. 1% 정도만 돼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면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고성장에 익숙한 세대들이 지금을 봤을 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국제 금융위기를 최근에 2차례를 무사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측면인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저희가 계속 어렵다 체감은 어렵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렵다고만 호소를 하겠느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 경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동감을 분명히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제 관련 활성화법 자체 약 30개죠. 네. 그것이 그냥 지금 묶여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어떤 업종도 허가하고 카지노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지금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의 어떤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네. 빨리 그 법안 자체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됐다. 근데 결국 지금 이 여야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도 어떤 정쟁으로 네. 이 중에 또 진짜 민생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저 뜻과 관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